강력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로 태어난 마리아 테레사. 마리아 테레사는 1660년에 유럽의 거대한 권력 게임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프랑스 왕의 결혼은 150년이 넘는 전쟁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수줍은 여왕은 곧 외면받고 궁전을 외롭게 떠돌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게 그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테레사 데우 에스파냐는 1638년 9월 10일 마드리드 외곽 에스코리알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펠리페 4세는 1621년부터 스페인 왕이었고 당시 최대 식민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 제국은 멕시코 북쪽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남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프랑스의 엘리자베트로 앙리 4세의 딸이자 루이 13세의 누이였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모님은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비극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유아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형제자매 중 발타자르 차일즈만이 유아기를 넘겨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644년 6살의 마리아 테레사는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유산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의 오빠도 겨우 1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어린 인판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는 갑자기 스페인 왕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인판타는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고 아버지는 그녀가 저명한 학자들에게서 엄격한 가톨릭 반종교개혁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와 다른 과목들을 공부했으며 아버지는 직접 그녀에게 정치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장 과정에는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애완동물, 연예인, 스페인 궁정의 화려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 궁정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며 아메리카산 부로 더 풍요로워지고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 등 문화 인사들로 빛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특별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펠리페는 딸이 아무리 잘 교육받아도 유일한 상속자가 되면 소요와 군주의 안정성 위협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649년에 그는 다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조카인 14살의 마리아나 오스트리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두었고 그중 찰스 카를로스는 1661년에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이복 형제는 마리아 테레사를 아버지의 직계 상속인 자리에서 대신하게 되었고 1665년에 카를로스 2세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간의 외교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초기 근대의 프랑스와 스페인은 15세기 통일 왕국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스페인이 카스티아, 런, 아라곤 등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봉건적 분열과 백년 전쟁에서 벗어나 통합을 이루면서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1494년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남부는 스페인 영토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강대국 사이에 150년이 넘게 이어진 치열한 경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65년간 이탈리아 전쟁을 벌였고 1559년 스페인이 승리해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시칠리아, 나폴리, 밀라노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종교 전쟁으로 분열되었고 스페인은 가톨릭 동맹 지원을 위해 1590년대 프랑스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1598년 평화가 온 뒤 잠시 휴식 후 두 강대국은 다시 충돌했고 1618년 시작된 30년 전쟁에서는 서로 적대적으로 맞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경쟁은 북부 이탈리아의 만투아 공국과 스페인 영토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프랑스가 1640년대 포르투갈과 카탈루냐의 반란을 지원하면서 여러 면에서 프랑스 스페인 간의 경쟁은 1490년대부터 1650년대, 즉 마리아 테레사와 루이 14세의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서유럽 국제정치를 규정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갈등은 매우 격렬해
유럽 주요 국가들이 3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맺은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648년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계속 싸웠지만 1650년대에 이르러 스페인은 지쳐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1590년대 말 얻은 포르투갈의 통제권을 잃고 포르투갈은 다시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또한 카탈루냐 반란도 가까스로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1659년 11월 7일 그들은 프랑스와 피레네 조약에 합의했으며 이 조약은 두 나라의 산악 국경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조약 조건에 따라 스페인은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할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결혼 동맹도 체결되었습니다. 조건에 따라 펠리페 4세는 자신의 딸 마리아 테레사를 프랑스 왕 루이 14세와 결혼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165년간 전쟁 후 이 결혼 동맹이 오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국고가 바닥나 이런 협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 내내 끊임없이 치른 값비싼 전쟁들로 인해 스페인은 쇠퇴하는 강대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피레네 조약은 1659년 11월에 합의되었지만 두 군주가 공식적으로 만나 서명한 것은 1660년 6월 7일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도 아버지와 함께 많은 스페인 궁정 신하들과 대신들을 이끌고 피레네로 향해 조약에 서명하러 갔습니다. 그곳 국경에 위치한 비다소아 강 위의 작은 서민 페전트 섬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래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는 이미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주의 군주로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신을 프랑스를 다스릴 신에 선택받은 대표자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루이 루이가 처음으로 미래의 신부를 보았을 때 그는 당시에 미의 기준에 잘 부합하는 하얀 피부와 금발머리를 가진 작고 통통한 여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근친혼에 따른 얼굴 특징을 물려받지 않았으며 이는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것과 핫초콜릿을 좋아해서 치아가 좋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모두 21세로 거의 같은 나이였습니다. 루이는 1638년 9월 5일 마리아 테레사보다 닷새 먼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루이는 17년째 프랑스 왕이었으며 1643년 5살도 안 되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꽝섬에서 만난 후 약혼한 두 사람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으며 둘 다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할 때 펠리페 4세는 딸에게 새 운명을 상기시켰습니다. 너는 인판타가 아닌 프랑스 왕비임을 기억해야 한다. 1660년 6월 9일 그들은 프랑스 영토의 작은 마을 생장드릭스 산 존돌룩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마리아 테레사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해 여름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해 1660년 8월 26일에 파리에 공식 입성했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몰려나와 새 왕비를 환영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의 결혼에서 주목할 만한 이상한 점은 그녀가 자신의 이중 첫 번째 사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오랜 적대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오스트리아의 안나 앤 업 어스트리아였고 안나의 아버지는 스페인의 펠리페 3세 필립 샘 업 스페인로 마리아 테레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스페인 왕가와 오스트리아 왕가, 즉 합스부르크 가문의 두 분파 간에 심각한 근친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루이스와 직접적인 가족관계 외에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루이스 14세의 숙모였습니다. 둘 다 유럽 왕실의 근친혼의 결과였고 이런 결합은 이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자녀들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겪었던 심각한 근친혼의 영향은 피했지만 곧 보겠듯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루이와 결혼 몇 달 만에 처음 임신했습니다. 1661년 11월 1일 결혼한 지 17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 엘리자베트와 마리 안느 두 딸은 각각 1662년과 1664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비극적으로 두 딸은 각각 1662년과 1664년 12월 말 태어난 지 6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어머니를 따라 마리 테레즈로 세례받고 5살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1672년 3월 결핵 추정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두 아들 필리프 샤를과 루이 프랑수아는 1668년과 1672년에 태어났으나 모두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 테레세에게서 태어난 6자녀 중 오직 장남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7세기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영국엔 여왕의 사례도 있지만 마리아 테레사의 자녀 상실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허약했던 것은 당시 의학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녀가 깊이 근친혼된 혈통을 가졌고 이중 첫 사촌과 결혼함으로써 유전적 약점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프랑스 왕비로서의 통치가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궁정과 남편 모두에게 호감을 받았고 자선심이 많으며 남편을 깊이 사랑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프랑스 궁정 유행을 따르며 무도회와 연회에도 참석했습니다. 타고난 수줍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페인에서 온 시녀들, 난쟁이들, 작은 개들, 그리고 사랑하는 초콜릿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자주 하이힐을 신는 것으로도 유명했지만 몸이 서툴러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매일 시험받았습니다. 루이 루잇는 파리와 새 베르사유 궁전에서 여러 정부를 둔 상습 바람둥이였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경멸했고 종종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고 그의 외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면하거나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루잇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희극, 특히 스페인 희극 공연을 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프랑스 궁정에서 오스트리아의 안 오브 오스트리아과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안과 마리아 테레사는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기도하며 교회 방문, 자선 활동도 했습니다. 프랑스 궁정 밖에서 그녀는 애정을 담아 안에네를 디아디아라 불렀다. 하지만 1666년 1월 안에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고 중요한 동맹자이자 보호자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안이 세상 떠난 후 루이는 1666년 가을 마담 드 몽테스팽, 마담 드 몬테파인에게 빠진 후 연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요 역할은 왕비로서 프랑스와 스페인 관계를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기로 결심했고 궁극적으로는 동쪽 국경을 네덜란드와 서독의 라인강까지 넓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프랑스를 다시 한번 갈등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벨기에와 겹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현재 프랑스 동부에 해당하는 프랑슈 콩테, 즉 자유국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1667년 5월 남편이 그녀의 고국과 전쟁을 벌이며 이 땅들을 차지하려 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토 이양 전쟁은 프랑스가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점령한 짧은 분쟁이었습니다. 1668년 5월 평화협정으로 스페인은 네덜란드 일부를 프랑스에 할양했습니다. 평화협정은 스페인에 더 가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가 남편의 요구를 완화하지 못했다면 노년까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1683년 7월 그녀는 겨드랑이에 심한 종기와 열이 생겼습니다. 이후 로즈와 그녀의 의사들은 표준 의료 절차를 택했습니다. 사열 시 큰 정맥이나 동맥이 손상됐을 수 있으며 그녀는 7월 30일 44세로 해당 시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 된 후 단 하루만 행복했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오랜 정부 중 한 명과 비공개로 결혼했으나
이는 공개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마리아 테레지아의 유일한 생존 자녀가 왕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랑 도팽은 1711년까지 살았으나 아버지 루이 14세가 1715년까지 생존해 그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증손자 그랑 도팽의 손자인 루이 15세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스페인 왕가의 직계는 1700년 마리아 테레지아 이복 형제 카를로스 2세가 30대 후반에 사망하며 단절됐습니다. 심각한 근친혼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한몫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랑 도팽의 아들이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손자인 앙주공 필리프가 스페인의 펠리페 5세로 즉위했습니다. 따라서 1660년 마리아 테레지아와 루이 14세의 결혼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평화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뒤 프랑스 왕가 일원이 스페인 국왕에 즉위하게 됐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대 에스파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